시장을 이겨라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하루 사이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기가 바로 내일입니다. 관련된 변수 속의 시장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내일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다행입니다. 간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협상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락가락해서요. 무역 분쟁은 어쨌든 해결 구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말 미국 대선까지는 또 해결이 어려운 겁니까?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일단 저희는 이 미중 무역 분쟁 이슈 같은 경우는 약간 전망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농민들의 심리 변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7월부터 트럼프 지지율이 좀 빠르게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농민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민들 중심으로만 이제 지지율 측정을 해보면 79%로 트럼프에 대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피버라고 할 정도로 열광이 대단한데요. 다만 이제 팜벨트 지역의 그 북부 쪽, 네브라스카라든가 아니면 노스다코타 아니면 사우스다코타 이쪽 부분에서는 반지지율과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는 반지지율이 지지율이 넘어섰습니다. 결국에는 이 농민들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 신뢰가 깨지게 되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전망 흐름을 농민들의 이제 심리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예측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쉽게 봉합이 되거나 그러기에는 변수가 많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또 반등이 나옵니다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변동성 자체는 위아래로 커졌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변동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일단 저희는 10월 1일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일이 국경절인데요. 중국의 그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는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원래 한 4분기쯤부터는 한국이 추세적 상승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8월 좀 힘들었고 이제 9월도 약간의 박스권 속에서 이 미중 무역 분쟁 이슈에 따라서 등락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상승 동력으로 찾을 수 있는 건 바로 9월 18일 FOMC 회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패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요 변수로 인해서 할 수 있는데, 이 패닉 룸을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는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의 그 신뢰가 깨질 경우, 미국 농민들.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바닥을 지날 경우,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금리 인하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할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원화 약세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이 좀 개선될 경우,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이 패닉룸을 탈출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은 조금씩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기회의 여지도 조금 찾아주셨습니다. 일본하고의 갈등 문제는 사실 지소미아 종료 그리고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을 이전보다 지금 확대해서 했고요. 긴장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다만 뭐 미중 문제보다는 크게 좀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도 같고요. 판단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비해서 이제 한일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강도가 굉장히 약하고요. 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규제를 뭐 발표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뭐 이슈가 덜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이 미국의 대규모 옥수수를 구매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이제 한일 무역
갈등에서 조금이나마 일본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지금 당장 추가적인 규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과 일본의 좀 편이 같이 조성이 되면은 그 힘을 좀 한국에다가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뭐 추가적인 제재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기계 산업의 좀 필수적인 소재를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금리 인하 카드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면 반도체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일본이 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소재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본다면은 반도체 업황은 개선되는 시기가 좀 더 미뤄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은 이제 9월에 FOMC가 있는데 9월은 금리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금통위는 지난번에 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갈까요? 아니면 좀 더 관망을 할까요? 이번 금통위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연준이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좀 시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8월에도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카드는 좀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요? 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은 뭐 한 번의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됐어도 이제 연준이 정책 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좀 시장에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9월 FOMC를 좀 확인하려는 의지가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월 달로 베이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8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는 서프라이즈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게 일단은 최소 2명 정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8월이냐 10월이냐라는 차이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동결에 대한 쇼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흐름 자체는 이제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게 되면 그걸 보고 한 차례 정도 더 할 수 있다, 그죠? 예. 네. 한국은행은 한 차례 혹은 이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시장에서 엿보고 있습니다.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가 반등이 나오지만 그렇게 강렬하게 좀 뭔가 반등에 좀 동참할 수는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예, 어느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습니까? 네, 일단은 뭐 9월도 좀 8월만큼 뭐 하락하는 장세는 아니지만 좀 어려운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패자부활전으로 한국이 다시 설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은 시간을 걸리고 뭐 불확실성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전략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대로 금리 인하 속에서 이제 배당주 매력이 높기는 하나 경기와 민감한 업종 말고는 이제 통신 같은 이런 경기와 무관한 섹터 중심의 배당주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약세에 따른 채산성 개선 기대감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경기와 무관한 한국 고유의 플랫폼 회사들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 그리고 게임주로는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 장세가 좀 9월 달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배당주 중에서도 경기와 무관한 그리고 한국 플랫폼 회사 중에서도 경기와 무관한 그래서 경기와는 좀 연결이 좀 작은 섹터 중심으로 주가는 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핵심은 이제 경기와 무관한 쪽에서 그리고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섹터들이 보면 공교롭게 뭐 반도체, 자동차나 통신이나 플랫폼 사실은 코스피 쪽 기업이에요. 그렇게 일부러 고른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뭐 바이오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시장 전략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1%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워낙 뭐 어제 4% 하락폭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른 종목이 꽤 많고 마치 최근의 변동성을 간과한다면 꽤 강한 것 같지만 여전히 심정적으로 내부에 또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 하십시오. 고맙습니다.